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조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거시적 관점, 그리고 미시적 관점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미시적 관점으로는 현재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뭐뭐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도 돼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야. 그리고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거시적 관점은 구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 지금의 현 구조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어, 기능론. 이 구조가 꽤 부셔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갈등론으로 구분되죠. 근데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구조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게 뭔데요? 라고 말이죠.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그냥 정말 말맞다나 구조예요. 한 사람이 서 있는 이 사회에 틀들이 있을 거예요. 즉 나의 개인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사회의 틀 자체, 이건 법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엄청 창의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똑같이 졸업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구조 제도 하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게 대부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고 이런 게 구조예요. 뭐 이 개인이 완전히 구조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지만 나 개인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틀, 내가 만약에 상류층에서 태어났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세상은 이 하류층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개인의 부분이라기보단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이죠. 어떤 현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거시적 관점. 아니죠. 뭐뭐라고 생각해서야 뭐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거야. 야, 여기 위에 있는 애들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할 수 있어. 너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넌 부자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구조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입니다. 아니, 나 개인보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 구조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라고 보는 게 바로 거시적 관점인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받은 거냐면 일탈이론과 관련되어서 받았어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일탈이론은 5가지를 배웁니다. 낙인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차교론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 무기범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의 계리 아노미, 갈등이론까지 이렇게 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시적인 관점, 즉 구조를 강조하는 건 이 색깔로 친다면 바로 이렇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범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그리고 갈등이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입장에서 낙인이론과 차교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이건 왜요? 상상론을 차교론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가원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차교론이 상상론에 붙이면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미 1탈자 친구가 있어요. 친구야, 야, 너 담배 피는 거 엄청 쿨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쿨하다고. 나 너한테 담배 피는 거 배울게. 이렇게 1탈자로부터 1탈 행동을 배워온다. 이게 차교론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배웠다라고 치면 상상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차교론은 개인적인 측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해 라고 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낙인이론, 얘는 왜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1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구조를 봐요. 구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틀이에요. 그죠? 이건 나와는 조금 별개로 이 사회 자체가 존재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가게 되면 얘는 사회 실제론이 되죠. 그런데 이 아노미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민국 자체, 이게 ABC 구조라고 치면 이 구조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전체는 문제가 없어. 기능론은. 구조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땐 일탈을 발생시키는 개인이 문제야. 일부죠. 혹은 여기 전체, ABC 전체, 대한민국 전체는 괜찮은데 일부 제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님이 예시를 뭐로 들었냐면 흡연 청소년. 대한민국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담배 피는 얘만 문제야. 얘는 재사회화 시켜서 파랑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부 제도의 문제야. 선생님 어렸을 때 이야기해줬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어땠냐면 담배 자판기가 있었어. 담배 자판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린 애들도 담배를 필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제도의 문제. 그러면 얘네들만 바꾸면 돼. 그러면 얘네들만 바꾸면 돼. 그럼 일탈이 사라집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예요. 틀 자체는 문제가 없어. 여기서 시작하는 거 기능입니다. 그러면 갈등론은요? 틀 자체가 문제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대한민국의 이 틀 자체가 문제야. 갈등론입니다. 그러니 이 틀 자체를 깨부셔야 돼. 오케이. 근데 낙인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부여, 자꾸 부정적인 이러한 의미부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건 이런 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번 담배를 폈어. 근데 사람들이 넌 일탈자, 넌 나쁜 놈, 너는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야, 너 왜 그러니? 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러한 낙인을 받다 보니까 점점 변화하는 거죠. 이건 나를 둘러싼 틀과 상관이 없죠. 어떤 제도나 구조적인 측면과는 상관이 없죠. 그냥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시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의미부여를 받게 되어 일탈자로, 그래 내가 뭘 해도 니네들은 날 나쁘게 볼 거잖아. 결국은 일탈을 강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바로 낙인이론입니다. 그러니 낙인이론은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일탈 이론과 관련된 질문, 구조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낙인 이론은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적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이구나 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조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구분하는 것부터, 이거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일탈 이론 중 낙인 이론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과 연관되는 미시적인 관점, 즉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선생님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